지금 뭐 건의는 어떻게든 복귀할 타이밍을 이쪽 저쪽으로 재고 있어요. 페인트 모션을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경은 하루에 한 10조씩 공수표를 막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조를. 핵발전소에만 4조를 쓴다고 하는데 요거 기사 잘 봐야 됩니다. 네, 윤석열이 민생 토론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창원에서 다시 뛰는 원전 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 경남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경남과 창원을 소형 모듈 원전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기업과 민생이 위기와 도탄에 빠졌다면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대대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탈원전한 다른 전 세계가 도탄에 빠졌습니까? 민생이? 다 경제가 좋아졌는데 우리만 안 좋아진 거야? 무슨 소리야 도대체? 뭘 알고 얘기를 좀 해라 좀. 탈원전 때문에 도탄에 빠진 걸 아는 놈이 영국에 34조를 갖다 퍼주나? 돈을 빌려주나? 아니 미친놈이에요. 지금 여기 안에 잘 보시면 4조 원을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원전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R&D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 R&D에 투입.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원자력 개발 또는 그 원전 사업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윤석열이라는 꼭두가시를 앞세운 한국원자력 산업단은 2050년도까지 약 250조 원 이상을 쏟아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3조 원짜리 원전을 짓는 사업 한 12개, 또 36조 원이죠. 그 다음에 방패장 짓는 사업 한 15개. 15조 원. 그래서 이게 완성된 시기가 언제냐? 2050년도를 목표로 해갖고 그 돈을 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쓰여지는 거는 앞으로 정부가 계속 갈려 나갈 때마다 보수가 들어와야 거기가 쓸 수 있는 돈이야.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공사비로 투입하고 뭐 하려고 하면 그 돈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50조 원 중에 약 30% 같은 15조 원 이상을 이 임기 안에 다 쓰겠다는 거야. 뭘로? 연구 비용으로. 일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본이 오사카랑 도쿄를 연결하는 고속 지하철을 만든다 그래서 자기부상 지하철을. 그래서 100조 원을 쓴다 그랬거든. 근데 33조 원을 연구하고 설계비로 써버렸어요. 다 써버렸어. 네. 그래서 10년 동안 완공시킨다 근데 10년 동안 연구만 33조 원 쓰고 안 했어. 그래서 다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미 돈은 3분의 1이 연구비로 썼는데 땅값도 오르고 설비비도 오르고 그리고 돈이 모자래. 그래서 그냥 안 해. 일반 고속철을 한다고 계획을 또 바꿨어요. 근데 일반 고속철을 하려고 하니까 땅굴을 팔 돈이 모자란 거야. 네. 그래서 지상철을 하기로 또 바꿨어요. 그래서 지상철을 하려고 이거를 잡아보니까 기존에 있는 거에 비해서 개선 효과가 없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돈은 33조 원을 썼지만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 오히려 매몰 비용이 많이 들고 완공하는데 200조 원까지도 들 수 있다 그러고 33조 원 연구비로 쓴 거는 그냥 잊기로 했어요. 이게 지금 원자력 R&D 사업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 어디야? 뉴스케일 파워도 지금 파산 직전이고. 우리보다 그거 기술 앞서잖아요? 미국에 있는 거? 그 SMR 하겠다는? 거기서 파산 직전이고, 최근에는 영국 의회 환경위원회가 뭐라 했냐면, 정부 탄소 중립 목표에 SMR이, 그러니까 이 소형 원전이, 소형 핵발전소가 아무런 기여를 못할 거다. 이렇게 결론까지 냈어요. 근데도 R&D에다 4조 원을 퍼주겠다는 거는, 이게 뭐 경제적으로 뭐가 있는지, 또 이게 뭐 실효성으로 얼마나 드는지, 설계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입지 조사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요런 사실상 실제적인 비용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연구만 한다고 하면서 임기 안에 4조 원을 뽑아서 써버리겠다는 거야. 아니, 다른 R&D 다 없애놓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 보세요. 얘네가 없앤 R&D 비용이 4조 원이잖아. 풀 R&D 20 몇 조 원에서 4조 5천억 이상을 R&D 비용으로 없앴단 말이야. 근데 원전 하는데 R&D로만 4조 원을 쓰겠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그 아까 없앤 돈 말고 남아있던 돈 중에 있는 R&D를 또 원전 R&D라고 스마트 원전에다 몰아가지고 자기가 써버리겠다는 거지. 왜? 연구비는 영수증이 필요 없잖아. 네. 아니 반만 매겨주면 되는 거지. 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4조 원에서 끝나지 않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150조 원 가까운 250조 원 가까운 돈을 쓴다고 하는데 최소한 3분의 1인 7, 80조 원은 연구비로 해서 이대로 이 정권을 놔두면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스마트 원전 산업이 문재인 정부 때문에 무너졌느냐?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남아있었으면 아마 최초로 우리나라 자체적인 스마트 원자로 엔진을 이용한 구축함이나 핵잠수함을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보 2차관, 에서 미국이랑 가고 협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원자로 만들면 핵 연료 수입하는 거 인정해 주기로 해갖고 그것까지 받아왔어요. 사실상 우리가 발전용 이제 사실 뭐 그것도 발전용이긴 하는 거지. 핵 잠수함을 자체 제조한다는 얘기는 실용화된 스마트 원자로 엔진을 탑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은 이미 갖추고 있으니까 그거를 실용할 수 있는 원자로나 이제 이런 잠수함이나 구축함에다가 실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생산적인 토대를 법적으로 다 맞춰왔단 말이야. 근데 그걸 날려먹은 거예요. 그 기술은 아직도 우리나라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했는지 아세요? 미국에 있는 회사에 스마트 엔진 기술을 받아다가 울진에다 6기를 진대요. 울진에다가 시범단지를 세워가지고 스마트 원자로 6기를 지어서 돌려본데 전 세계 최초래 실용화해갖고 한다고 하는 게 그러면 왜 그걸 그럼 우리나라 자체 기술도 아니고 미국이랑 제휴해갖고 그걸 하냐고. 우리 고유 기술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실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거라도 해갖고 실용화시켜서 미국 라이센스로 팔아먹으려고 합작하는 거라고 치면 거기에라도 실질적인 투자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안 해줘요. 아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원에 가갖고 일감으로 니네들이 내가 4조 원 쓰면 3조 3천억 니네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안 나눠줘. 다 단우림연구소나 포항공대 연구소나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에서 지네들끼리 다 나눠서 연구비를 용역비를 헤쳐먹어버리고 나중에 아크로비스타에다가 뒷봉투 찔러주면 되는 거지. 이거 연구비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용역으로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쨌는지도 나중에 확인도 안 돼요. 연구를 해봤는데요. 보고서만 쓰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끝인 거거든. 이런 개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뉴스케일, 이거잖아요. 소형원전, 이거. 뉴스케일 사업 중단, 이 회사가 사업이 중단이 됐다니까. 미국에서 원전 짓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걸 울진에 들여오겠다고 해가지고 6개를 짓겠다고 한 거잖아. 우리가 핵 실험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핵발전소 실험장이. 근데 이것도 사업이 중단이 됐다니까? 그러면 이거에다가도 투자를 해갖고 기어이 지어서 상용화를 시키든가. 그럼 진정성을 좀 믿어보겠다는 거야.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또 빡이 도는데 우리나라가 나로 발사했잖아. 사실상 제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성공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윤 정부 넘어갈 때 무슨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이 기술을 사장당하거나 외국에 뺏길 것 같다 그랬잖아. 이거를 개발해놓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달에 쏠 미사일도 그러니까 키우면 되는 거야. 이 사이즈를 키우거나 묶어갖고 키우거나 하면서 이거를 해나갈 수 있는 기술들을 우리 정부가 지원하면 이걸로 해갖고 진짜 우주 강국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 당시 우주항공연구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나로호의 그 추진체 발사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 거냐면 팔콘이라 그래갖고 지금 저기가
여기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거하고 필적한 수준의 실적을 내고 있는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엔진이라고 그랬잖아. 여기에 관련된 기술을 결과적으로는 해체시켜 갖고 다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핵심 연구원들 6명 가까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일본 우주항공국에 이번에 취업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국내에 안 남아있고 일본 우주항공연구소에 취업 갔다고. 이거 엊그제 기사로도 나왔어요. 루머가 아닙니다. 일본 쪽에 먼저 가서 취업해 있던 그 한국 연구자가 내가 그 사람들 면접해갖고 계약하는 데서 통역했어요라고 제보해 준 거야. 우리가 걱정한 그대로였어. 실제 우리가 개발한 나로 로켓 기술의 핵심 브레인들이 일본으로 이적했다고요, 지금. 그래 놓고 우린 뭐라 그래? 일론 머스크 미사일 기술 배워와갖고 그걸로 국내에서 상용화 위성 띄운대잖아. 우리가 직접 띄울 기술을 개발해놓고 이제 미사일을 만들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든 탐사선을 만들든 인공위성을 발사하든 이거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을 문재인 정부가 1조 2천억 투자해가지고 완성시켰다. 이거 앞으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되면 이거 팔아먹을까 겁난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이것도. 이래놓고 우리나라에 무슨 미래를 합니까? 다른 나라는 우주 개발하고 달 탐사 시킨다고 그러고 오늘도 헤드라인 뉴스에 민간 우주 미국 달 탐사선이 착륙하네 어쩌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야 니네 위성 쏴줄 테니까 우리한테 보내 그랬더니 돈 없어 그러고 그걸 날려먹은 놈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너무너무 상쾌하게 화가 납니다.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매운맛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 고통스러운 게 나중에 쾌감이 돼가지고 이게 무감각해지는 게 있거든요. 네, 정말 이런 사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랍시고 만든다고 해갖고 어디서 과학이라고는 들어본 적도 없는 관료 새끼들만 절반을 채워놓고 핵심 연구 인력들은 전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은 지금 민생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2마리 토끼 잡고 있네요. 헤쳐먹고 선거운동하고. 그리고 나라 경쟁력은 개나 줘버리고요.